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협회 박일준 회장입니다. 네. 예전엔 제가 갈등 관리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서 공공사회 문제들, 이런 사회 갈등들을 해결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고, 지금은 디지털 교육을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행복한 고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는 오늘 갈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내 안의 갈등. 여러분들 다 갈등 있으시잖아요. 그럼요. 네. 내 안에 사실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행복하게 살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갈등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늘 겪고 계시는 부분이고 되게 낯익은 주제일 텐데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면서 잘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물죠. 드물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 나눠보고 또 배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내 안의 갈등을 살펴보고 이걸 해결하는 해법을 찾으려면 먼저 갈등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네.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듯하지만 사실 잘 모릅니다. 맞아. 이 갈등에 대한 오해도 굉장히 많거든요. 한번 일단 풀어 헤쳐서 좀 보면 그 갈등이라는 단어, 이게 한자로 되어 있죠. 칡나무 갈자, 등나무 등자. 네. 유식하네요. 모르는 분들 많은데 칡나무와 등나무. 등나무. 왜 갈등이라는 단어에 나무 이름을 썼을까요? 네. 실타래처럼. 둘 다 혼자서 자라지 못하고 네. 누군가한테 의존해서 이렇게 네. 자라는데 네. 한 녀석 칡나무는 우건식물이고 네. 등나무는 자건식물. 그래서 둘이 만나면 서로 이렇게 목을 죄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제 중국 사람들이 갈등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사실 이 갈등이 그만큼 한번 일어나면 풀기가 너무 힘들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갈등 지수를 매겨가지고 조사하는 게 있어요.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한때는 2등까지 했었고요. 제일 높은 걸로. 지금은 한 4등 정도 될 거예요. 굉장히 갈등이 심해서 그 결과로 개인으로 가면은 결국에는 자살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근친 살인 이런 식의 것들로 막 벌어지죠. 사실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갈등 문제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참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이 사회 갈등 지수를 측정한 다음에 이걸 OECD 국가들 평균 수준 정도로만 낮출 수 있다면 1인당 GDP 있잖아요. 네.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의 기준인데 1인당 GDP를 27%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좋은 대학 안 가고 공부 열심히 안 해도 일 죽어라 열심히 안 해도 갈등만 해결해도 돈 더 잘 버는 세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좋다, 그럼. 그 정도로 갈등이 우리가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근데 일단 우리가 이제 갈등을 이겨내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들 좀 그냥 어떻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다 지나가리라.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버티기 하는 이런 경우들 많죠. 네.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버티고 나몰라라 이렇게 하기 쉬운.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갈등에 대해서 갈등은 나쁜 거. 이 갈등 좋아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럼요. 누구나 내 삶에 제발 갈등은 없었으면 그럼요.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제가 그러면 한 일화를 하나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갈등에 대한 생각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바꾸실 수 있어요. 미국에서 제일 번성한 종 생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캘리포니아 땅 다람쥐라고 하는 다람쥐하고 방울뱀입니다. 방울뱀. 네, 방울뱀 아마 영화 같은 데서 서부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막 꼬리 이렇게 슥슥 하면서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방울뱀의 맹독이 굉장히 심해서 성인 남자 미국 사람들 등치 큰 사람도 물리면 적절한 조치를 안 하면 한 4시간에서 8시간 사이에 사망에 이르러요. 굉장히 무서운 녀석이죠. 근데 캘리포니아 땅 다람쥐 혹시 미국 가서 다람쥐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못 봤어요. 얼마나 튼가요? 그때 사막에서 봤거든요. 사막에서 보셨어요? 네,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던데. 많이 크지는 않으셨어요? 네. 그럼 아마 보신 거는 아주 새끼거나 캘리포니아 땅 다람쥐가 아닐 거예요. 땅 중이에요. 네, 캘리포니아 땅 다람쥐는 이만해요. 거의 강아지만해요. 이 둘이 우리나라 다람쥐보다는 많이 컸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커요. 이 둘이 천적 관계인데 방울뱀이 제일 좋아하는 게
캘리포니아 땅다람쥐예요. 네. 그렇게 잡아먹어요. 근데 땅다람쥐가 방울뱀하고의 갈등 관계에서 이 녀석이 택한 건 왜 자연세계에서 그렇잖아요. 숨든가 자기 몸의 색깔을 변신하던가 뭔가 뭐 다른 방법을 찾죠. 근데 이 녀석은 적극적으로 싸우기도 하고 자기 몸에 방울뱀의 독을 이겨내는 항체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아,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소설이 아니라 실화예요. 과학적인 팩트. 맞아. 방울뱀이 계속 무니까 세대를 거듭하면서 다람쥐가 항체를 몸에다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울뱀이 물어도 독에 죽질 않아요. 맞아. 성인 남자도 죽는데 이 조그만 그 다람쥐가 죽질 않아요. 근데 그래도 계속 저거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울뱀이 독을 점점 키워요. 그랬더니 얘는 항체를 더 키우고 독을 키우고 계속 경쟁을 하다가 다람쥐가 나중에는 항체를 더 세게 키울 수 없으니까 몸의 사이즈를 불려요. 아, 그래서 혈류량을 늘려서 이제 희석시키는 거죠. 그랬더니 방울뱀은 이제 혀로 냄새를 날름날름 맡으면서 어미한테는 상대가 안 되니까 새끼 굴을 찾아갖고 새끼들을 잡아먹어요. 어머. 그러니까 어미 다람쥐가 돌아다니다가 맹독이 있는 그 뱀의 껍질을 주워서 입으로 씻어가지고 씹은 다음에 새끼 있는 집 앞에다가 묻혀놔요. 그래서 다른 뱀의 굴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오지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둘이 계속 경쟁하는데 결국에는 둘 중에 패자가 있나요? 둘 다 승자가 없을 것 됐죠. 같은데. 네, 미국 승자는 있어요. 생태계에서 가장 범성한 두 생물이 된 거예요. 아, 뭐 때문에? 갈등 갈등. 때문에. 갈등을 우리가 나쁜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이걸 잘 지혜롭게 이겨내면 오히려 그렇게 좋은 효과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 우리 예전에 그 프로야구 시작할 때 그 최동원 선수하고 선동열 선수 네. 그 시대에 우리가 가질 수 없었던 정말 위대한 선수들이었는데 둘도 부산과 광주의 지역 갈등에 얹어서 맞아. 두 사람이 계속 정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서로를 이겨내려고 건강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최고가 됐죠. 네. 미국과 소련의 경쟁, 지금 미국과 중국의 경쟁, 또 일본과 우리와의 경쟁, 갈등, 또 북한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나쁘게만 보이지만 사실은 긍정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아,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기도 네. 하고 국방력도 키우고 이렇게 된 면도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갈등에 대해서 좀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갈등은 인류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고 개인 성장에도 발전할 수 있다. 좋네. 그렇게 보면 부부 간의 갈등, 또 친구하고의 공부를 학업을 놔두고 지식을 놔두고선 갈등하는 것들 이런 것들 건강하게만 잘한다면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예. 거죠. 아마 이제 갈등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이제 달라지셨을 됐어요.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그렇잖아요. 드라마, 영화도 갈등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 뭔 재미로 보겠어요. 맞아. 세상 제일 재미있는 게 그 네. 갈등이 들어가 있는 건데. 네. 사실 갈등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고 우리가 훨씬 더 즐기고 있는 대상인 것 같아요. 자, 갈등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의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건 행복에 대한 거예요. 좋죠. 사실 갈등이 없는 세상은 평화 또는 행복한 세상이잖아요. 누구나 행복하길 바라는데 행복이 뭘까요, 그러면? 행복이 뭘까요? 만족? 나의 만족? 자기 만족. 네, 자기 만족. 아, 굉장히 좋은 얘기를 정확하게 하신 것 같아요. 네, 자기 그럼 만족.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혹시? 지금 순간은 행복해요. 지금 순간에. 근데 순간순간 행복했다가 또 슬펐다가 또 짜증났다가 짜증났다. 네, 여러 가지 그랬다. 뒤섞이는 것 같아요. 네. 행복이 굉장히 제가 어떤 일 때문에 순간 딱 행복했어요. 그게 오래 지속되던가요? 아니요. 네. 절대 지속되지 않죠. 잠깐. 그 희한할 정도로 금방 사라져요. 연기처럼 사라지죠. 맞아요. 행복이라는 게.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행복은 절대적인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상태. 근데 사실 아까 되게 중요한 단어를 얘기해 주셨어요. 네. 자기 만족. 네. 행복은 사실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들으면 그렇지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집이 큰 거, 내 친한 친구보다 내가 더 큰 차를 타고 다니는 것, 우리 집에 화장실이 3개 있는 것, 뭐 이런 게 내가 행복한 상태인 거죠.
요번에 신상 명품백 나왔는데 내가 이거를 사는데 신랑이 흔쾌히 오케이 하는 거. 이런 게 우리는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죠. 왜 주변에 그런 거 있잖아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다쳤어요. 그래서 불구가 됐어요. 돈은 많은데. 그럼 좋겠네요. 다쳤는데 똑같이 교통사고가 난 A, B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너무 불행해요. 그러다 뭐 운동선수였는데 자포자기하고 뭐 나는 이제 다시 모든 인생 끝났어 이렇게 그리고 술로 나날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또 한 사람은 이만만하기 정말 다릅니다. 내가 그래도 죽지 않았잖아 이렇게 맞아.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황은 똑같은데 상태는 똑같은데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결국엔 자기 자신한테 달려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절대적인 상황이나 상태가 아니라 나의 주관적인 생각과 감정이라는 걸 인식하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전자는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갑자기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상황을 내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 한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면 가능하겠지만 네. 지금 이 순간 갑자기 AM 라디오에서 FM 라디오로 탁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네. 결국에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내가 달리 보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이게 노력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예. 노력하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있는 건 거죠. 그럼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실제 이 행복한 것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은 그렇게까지 정의를 합니다. 행복은 유전자에 달려 있다. 예전에 우리 한 100년 전에 집안 전통 가문 유전자 그래서 좋은 집안들끼리 결혼하고 굉장히 따졌었죠. 예. 동서양 막론하고 다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가 심리학이 막 발전하면서 한 5, 60년 전에는 심리학에서 그 선천적인 것보다 후천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고 그래서 너무 그 뭐 집안 가문 따지고 그러는 거 뭐 혈액형 따지고 있고 다 인종 차별이고 인권 문제 있고 막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심리학에서는 유전자가 조금 더 비중이 있다. 더 크다. 사람 영향 많이 미친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한 60%까지 보기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심지어 행복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타고날 때부터 그 유전자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도 왜 아이들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매사에 긍정적이고 좋게 보는 사람이 맞아, 있는 맞아. 거죠. 아, 이만만하기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여기 우리 유전자로만 생각한다 그러면 그럼 나는 노력해도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리 강하게 얘기하는 학자도 40%의 여지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관점을 40% 또는 그 이상으로 늘려서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행복은 내가 설계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럼 중간 좀 쉬어가는 순서로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좀 궁금한 걸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 행복한 고백이란 우리 제목인데요, 프로그램. 여러분들은 행복한 고백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어떤 단어? 추억? 남편을 만난 거? 그것도 남편 만난 행복이죠. 거요? 네, 네. 출산. 출산. 네. 학창 시절 생각이. 학창 시절이요. 네. 네. 학창 시절에 어떤 게 제일 기억이 나세요? 친구들하고 캠핑도 가보고. 남편 만난 거 제일. 그럼 맨 처음에 만날 때는 막 설레이고 네. 가슴이 뛰고 매일 봐도 실증이 안 나오려는데요. 지금 이제 한 30년 넘게 살다 보니까 싸움도 할 때 있고요. 서로 또 안 좋은 말도 할 때 있고 그래서 네. 그 처음 만났을 때가 항상 회상이 되더라고요. 그때가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이 제목 그대로 행복한 고백이 그 우리가 고백한다 할 때 고백도 있지만 영어로 고백, 뒤로 돌아간다는 의미도 네, 있잖아요. 네. 딱 그걸 얘기해 주셨네요. 네. 네, 그때로 나 돌아가고파. 네. 네. 맞아요. 그때 설레이는 감정을 예, 다시 예, 느껴보고 예. 싶고, 네. 또 딴 분은 아까 뭐 얘기하셨죠? 출산. 아, 네. 출산에서 어떤 기억이 제일 저는 나세요? 지방에서 출산을 했는데 남편이 옆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는 중에 출산을 해가지고 없었는데 그때 생각하면은 이렇게 엄마들 출산할 때 아이 첫 아이 나오면은 눈물을 많이 흘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감정이 지금도 생각하면 그냥 내 분신이 이제 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는 거에 너무 막 행복한 감정도 많고 그리고 또 참 미묘한 뭐라고 하지? 네. 근데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네. 그냥 출산을 한다는 그 자체가 뭐 지금 말씀하신 뭐 남편을 만나고 뭐 학창 시절 그런 것도 행복한데 여자로서 아마 행복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출산도 많이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남자지만 저도 가장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면 출산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아내한테 질투를 하거든요. 제가 낳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도 그걸 느껴보고 싶은데 엄마라고 하는 거 10달 동안 내 아내 품어보고 낳아보고 또 젖도 먹여보고 그래서 눈 마주치면서 보면 저는 복이 참 많아서 저희 두 딸한테 사랑을 많이 받는 스타일인데 좋으시겠다. 너무 행복한데도 가끔 그 넘사벽이 있어요. 네. 내가 아무리 잘하고 아이들이 저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해도 그 엄마의 그건 절대 넘어설 수 못 없는 것 넘죠. 같아요. 네. 그 제 안의 갈등입니다. 근데 받아들이는 걸로 제가 네. 그래서 출산 참 좋은 그 행복한 추억이실 것 같아요. 네. 이 행복한 고백 이 제목이 저는 그 오늘 출연해서 이렇게 하기로 하면서 이제 제목을 곱씹어봤는데 참 좋은 제목이구나, 네, 잘 지었구나라는 맞아요. 생각을 하면서 근데 뒷맛이 어딘가 씁쓸해요. 그 영어 고백 때문에 네. 돌아가야만 하나? 지금 이 시간에는 내가 행복할 수 없는 건가? 아까 우리 이야기 나눴던 행복이라는 게 참 짧게 스쳐서 찰나로 네. 지나가는데 그럼 찰나로 지나가는 그 녀석을 나는 고백하면서 계속 쫓아가야 되나? 어떻게 하면 그 순간순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고백이 어떻게 보면 시간이나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그리고 저의 자기 자신만의 이데아랄까요? 자기 자신만의 행복한 그 상황으로 계속 돌아가는 어떻게 하면 그걸 이루어낼 수 있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답을 찾고 싶은 거죠. 자, 그럼 오늘 주제인 갈등 중에서도 내 안의 갈등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네. 내 안의 갈등이 여기 오늘 오신 선생님들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어떤 게 갈등이 되시나요? 세상에 우리 참 네. 다이어트요. 네. 우리 여성분들은 조금씩 다 고민을 갖고 저도 사실 다이어트 고민이 있어요. 진짜요? 없다고 어머. 생각하시겠지만 그 숨은 부위에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남자들 배 나온 거 다 뭐 여자도 배 나오고 그러잖아요. 나이 살 때문에 이거는 운동으로 어떻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운동을 또 게을리하기도 하고 참 그 갈등이라는 게 아마 그 갈등인 이유는 다이어트를 노력하셨고 성공하셨으면 근데 사실 다이어트 필요 없으실 것 같은데 성공했다면 그게 갈등일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근데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자기 만족을 작심삼일, 네, 작심삼일. 생각만 하면은 힘들어요. 생각만 해도 힘드세요. 네. 생각만 해도 그 단어 자체가 예. 예, 단어가 왜냐하면 힘든데요.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맞아. 다른 때보다 먹고 싶은 게 더 많아요. 참 좋은 예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내 안의 갈등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첫 번째가 다이어트. 하고 싶은 것과 네. 먹고 싶어. 하기 싫은 것 아. 사이에서 돼지 되기는 싫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날씬해지고 싶어요. 네. 이 둘 사이에 또 굶는 건 하기 싫단 말이에요. 굶는 맞아요. 건. 그러면서 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먹고 싶 맛있는 거 맞아요. 먹고 싶어요.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 사이에 계속 갈등이 부딪히는데 우리는 뭐 너무 그런 거 사이에서 고달프죠. 맞아요. 뭐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런 건 오히려 인생에서 참 쉬운 갈등인데 짬짬면이죠. 이게 하기 싫은 것과 하고 싶은 것 사이에서 하기 싫은 걸 해야 될 상황이라든가 네. 그래서 불행하게 해요 해도 또는 실패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이제 괴롭히는 거죠. 예. 사실 이런 그 갈등 결과가 대부분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거 할 때 대부분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가요? 그 갈등 사이에서 내가 고민하다가 결론은 작심삼일. 맞아요. 네. 대부분 우린 지잖아요. 그렇죠. 내 안의 갈등과. 아이들한테는
야, 게임 그만해. 공부해. 뭐, 너 이번에 시험 잘 봐야지. 너 왜 그것도 자제를 못해? 라고 하지만 사실 막상 어른도 그 참 안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한테는 막 나무라지만 어른들도 결과는 갈등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내 삶을 보태는 쪽으로 대부분 결론이 안 나오죠. 이제 의지력의 문제일 수 있는데 사실 이 의지력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아주 효과적으로 검증된 것 중에 하나가 이미지 트레이닝이에요. 다이어트가 완성된 마지막에 나의 모습을 이제 상상하는 거죠. 맞아요. 막 상상하는 그런 거죠. 상상도 많이 해봤어요. 네. 그런 상상을 통해서 막 이거는 저 올림픽 경기 할 때요. 국가대표 선수들도 다 이거 해요. 그래서 경기에 나갈 때 유도 선수는 경쟁자 선수 한 명 한 명을 만날 때마다 자기가 만날 수 있는 선수들을 다 뒷조사를 하고 그 사람들 사진을 붙여놓고요. 상상을 해요. 그 선수랑 실제 경기하는 것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자기가 이기고 막 메달 들고서 막 뛰어가고 우는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게 아마 좀 덜 구체적으로 하셨을 수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좋은 모습. 근데 그걸 제대로 하시려면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 있으시잖아요. 그런 친구 사진 붙여놓으시고 그리고 저 아이들 자녀분들 중에 혹시나 포토샵이나 이런 디자인 조금 하시는 분 계시면 그런 몸에다가 자신의 얼굴 붙여가지고 실제 만들어진 걸 놓고 보면서 자기 전에도 음식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런 걸 하다 보면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뭐가 됐던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뭐 전 세계 수억 권이 팔린 베스트셀러예요. 그 시크릿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결을 알려주는데 거기에 핵심이 그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에 수많은 사례들이 나오는데 내가 뭐 부자가 되고 싶다, 뭐가 되고 싶다, 큰 집을 사고 싶다는 비전 보드라고 그래서 이미지 보드를 만들고 그걸 보면서 늘 하고 그러는데 오랜 시간 지나서 까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져요. 저도 비전 보드를 만들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놀랐습니다. 제가 전에 사무실이 전원주택 같은 데 얻어서 멋있게 살으려고 일산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좀 이런 친환경적인 높은 빌딩에 이런 데서 다음은 좀 일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비전 보드에 넣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작년 후반부에 사무실 계약을 했는데 그런 곳에 갔어요. 근데 제가 기억이 안 났어요. 근데 나중에 그 화면 자료를 찾다가 딱 보니까 그게 딱 거의 똑같이 생긴 건물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실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이미지 트레이닝만으로도 안 돼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한 단계 더 가야 됩니다. 이게 누구나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이미지 트레이닝만으로는 동기부여가 충분하지가 않아요. 진정한 동기부여는 너무 뻔한 얘기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실천은 잘 어려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소중하고 자기 자신을 아끼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거울 보면 특히 여자분들, 동양인들, 외국인들은 다 자기 잘났대요. 그러니까 서양인들은 자기 관점에서 세상을 봐요. 거의 분석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동양인들은 대부분 남의 관점으로 자신을 봐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기준, 여자 몸매는 어떻게 돼야 돼, 남자는 키가 얼마나 돼야 돼, 딱 하면 그 기준에 맞춰서 나를 보면서 내가 그것에 못 미치면 나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서 부족한 면만 자꾸 봐요. 거울 보면 여자분들 옷장 열어보면 옷 입을 게 하나도 없어요.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요. 옷이 30벌 있어도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거울 보면은 난 여기도 주름이 있고 나는 코가 왜 이렇게 생겼고 맨 못난 것만 자꾸 보이는 거죠. 부족한 것만 보이는. 사실 그건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이 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를 은신처로 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는 것일 뿐이지 실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네, 자기 자신을 진짜 사랑하려면 이게 좀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소한 하루 3번 저를 사랑하는 행위를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제가 이제 제 볼을 이렇게 만져요. 그래서 잘 잤어? 그러면서 소리 내서 얘기해요. 이게
인간은 메타인지라는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속으로 생각하면 안 들리는데 말하면 목소리를 통해서 들어오면 메타인지가 작동해요. 그래서 그걸 진짜로 자기가 믿게 되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입 밖으로 내셔야 돼요. 일준아, 제가 저도 반백년 이상 살았는데 제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일준아, 어제도 수고 많았지. 잠 잘 잤어? 좋은 아침인 것 같아. 오늘 하루 화이팅 하면서 제가 제 볼 만지면서 이렇게 제 몸도 만지면서 제가 응원을 해요. 그리고 거울 보면서 저를 응원하는 얘기를 하고 또 점심에 이빨 닦으면서 거울 한번 또 보게 되잖아요. 그때 또 한 번 저를 칭찬해주고 잠자기 전에 한 번 또 해주고. 멋지시다. 그러니까 수시로 저를 보면서 칭찬해주고 좋은 생각들 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 이게 자꾸 까먹어요. 문제는. 또 까먹어요. 쑥스럽지. 그래서 뭔가 습관을 하나 들이시는 게 좋은데 예, 맞아요. 그러면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감사일기 쓰는 거예요. 예. 감사일기는 학문적으로도 정말 많이 검증됐어요. 여러 문화권에서. 감사일기를 쓰면 인생이 바뀝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근데 감사일기 잘 쓰는 법이 있어요. 감사일기를 여유 있는 시간에 쓰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작성하셔야 돼요. 손으로 쓰셔도 되고 스마트폰 앱 많거든요, 요새. 무료 공짜 앱들 이렇게 쓰시는데 여유 있는 시간에 하루를 천천히 돌아보면서 천천히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사소한 것에서 발견하시는 거. 오히려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아까 이만하기 다행이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신랑이 너무 미웠어요. 우리 신랑 밥 차려줄 때마다 내가 뭔가 유쾌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럴 때도 그 밥 차려줄 때 혹시나 다시 한번 테이프를 돌려보시면서 그때 내가 혹시 고마워할 게 뭐 없었을까? 그래도 이 사람이 지가 혼자서 먹성이 좋은 거든 뭐든 반찬 투정은 안 해. 라든가, 반찬 투정하는, 누구네 신랑은 반찬 투정하던데 그거 안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맞아. 이런 식으로 사소한 것을 찾아서 표현하고 감사한다라는 단어를 꼭 쓰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걸 진심으로 쓰고 진심으로 믿고 그걸 매일매일 하시잖아요. 90일만 해보세요. 90일 돼서 안 됐다 그러면 저 찾아오세요. 제가 뭔가 보상을 해드릴게요. 이건 반드시 이 인생을 바꾸는 효과가 나옵니다.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그게 하나하나가 자기 성찰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성찰이 딴 거 아니거든요. 감사하는 거를 자기가 찾아보는 거. 그러면 인생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또 다른 갈등 또 뭐가 있을까요? 죽음에 대한 갈등. 죽음에 대한 갈등이요. 그건 너무 무섭죠. 너무 무서운 쉽지 않은. 아마 인간이 갖고 있는 고민거리, 두려움. 예, 두려움이죠.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이 가까워왔다라든가 임박했을 상황에서는 너무 갈등되는. 내가 피할 수는 없지만 피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찾아오는. 왜 사형수들 형 집행을 날짜 정해놓고 하지 않거든요. 그게 진정한 형벌이에요. 그게 진짜 더. 그냥 전날 알려주지도 않고요. 그냥 당일날 불러서 옷 갈아입히고 뭐 먹고 싶냐고 그래서 먹이고 그리고 바로 형 집행해요. 그건 좀 그러니까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내일 모레가 될 수도 있고 뭔지일지가 몰라요. 어머. 그게 진정한 공포인 거죠. 사실 우리 삶도 똑같죠. 네. 저도 지금 나가다가 무슨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거 누가 알겠어요, 그거를. 네. 근데 마치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맞아, 진짜. 근데 이게 젊을수록 죽음을 덜 우리가 목도를 하고 맞아. 경험도 덜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영원히 살 것 같은 엄청난 착각을 하고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그런 목격을 하고 경험 간접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면 내 얘기처럼 조금씩 오니까 죽음에 대해서 그럼 준비를 하느냐, 준비하지는 않고 두려움만 점점 커지죠. 네. 서글퍼지고. 사실 그 어떤 갈등이나 두려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보다도 사실 가장 강력한 게 아닐까 맞아. 싶어요. 제일 두려워. 이 인간은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죽음을 우리는 그냥 두려워하기만 하다 보니까 대부분 그 마지막 순간 대부분은 이제 노안으로 댁에서 주무시다가 편하게 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대부분 이제 병원에서 오랜 병을 이제
하다가 이제 가족들도 고생시키고 재산도 좀 많이 소진하고 그러고들 많이 가시잖아요. 사실 많은 분들은 급사하시는 몇몇 분들 빼놓고는 최소한 한 달에서 6개월, 몇 년의 시간은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3년 정도 기간이 있어도 살려. 정말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아름답게 죽음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없죠. 사실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맞아요. 대부분 이 암 환자가 생기면 사회사업가들이 이제 도움을 주는데 똑같은 패턴을 그려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부인하죠. 아니다. 아니다. 내가 그럴 리가 없다. 그 다음엔 저항 단계. 왜 하필 나? 하나지. 뭐냐, 나 아니다. 그럴 리 오진 아니냐. 아닐 것이다. 이러다가 그 다음에 분노 단계로 넘어가죠. 막 탓하고 주변 사람들, 간호해주는 사람들, 자기를 제일 아껴주는 사람들을 아주 고생시키고 힘들게. 마지막에는 아름답게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죽음을 차근차근 준비하면 좋은데 그 단계 가기 전에 거부하다가 나중에는 회피하고 외면해버리죠. 그냥 안 들여다보고 그냥 그러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떠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꾸로 죽음을 아까 갈등도 우리가 관점을 한번 바꿔보자고 했지만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다른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죽음이 우리한테 활력소가 될 수 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죽음을 준비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 일상에서도 아침에 출근할 때, 집을 나올 때, 아내가 문 밖에 나와서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꼭 인사를 해주거든요. 마지막 엘리베이터, 제가 제 아내를, 나이트 클럽에서 만났는데. 어머, 멋지시다. 제가 아내의 모습을 얼굴을 정확하게 딱 본 게 엘리베이터에서 문이 닫히면서 딱 봤던 게 처음이었었어요. 나이트에서는 어두운 데서 봐가지고 밝은 데서 딱 보기 그때 처음이었는데 그때 그 이미지가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그래서 매번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엘리베이터가 닫힐 때 그때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게 오늘 아내를 보는 마지막일 수 있다. 마지막일 수 있다. 그러면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슬퍼. 내가 뭐 이렇게 피곤하거나 뭔가 아내하고 싸웠어요. 그래도 그 감정을 묻히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네, 맞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웃고 밝게 하고 그래서 잘 인사를 하고 나오거든요. 저는 이게 그냥 제 가벼운 일상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지만 우리가 죽음을 이렇게 대한다면 저는 많은 것들이 바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조금 더 이제 제 얘기를 하자면 제 인생의 가장 큰 결핍은 저희 아버지예요. 저희 아버님 때 그 연령대가 집에 잘한다. 어머니들 속 많이 썩이고 맞아. 경제적으로도 뭐 이렇게 되게 성장하는 시기였지만 여러 사업 실패도 경험하고 뭐 여러 가지 집 이사 다니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참 집에 잘 못하신 것들이 많아요. 실수하신 것들도 많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자기 꿈 뭐냐고 적으라고 그러면 저는 좋은 아버지 되는 걸 남들 막 과학자 대통령 이런 거 쓸 때도 저는 좋은 아버지 되는 걸 꿈으로 썼었거든요. 저희 두 딸 출산을 아내가 하고선 제 아버지가 되면서 난 좋은 아버지가 되리라. 내가 만약에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었을 때 아이들한테 어떻게 기억됐으면 좋겠는지 그 생각을 늘 해요. 마지막에 제가 눈 감는 임종 순간에 이 아이들이 저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표정을 할지 이런 걸 막 상상을 해봐요. 갑자기 슬퍼지시죠? 네. 그럼 잠깐 몇 초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우리 다 임종을 맞이한 거예요. 각자. 병원에서 댁에서. 상상이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아이들의 표정, 가족들의 표정, 그리고 제가 탁 떠났어요. 그래서 제 영혼이 제 몸을 막 떠나는데 이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고 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갖게 될까? 물어보지는 않을게요. 개인적인 거니까. 잠깐 3초만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아이들이 저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해주던가요? 안 좋은 생각을 해주던가요? 좋은 생각인 거예요. 좋은 생각. 네. 아이들이 와, 우리 엄마는 참 헌신적이었어. 우리 아빠는 너무 가정적인 분이었어. 늘 나를 응원해주고 그런 분이었어.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남들이 다 세상이 나를 다 버리고 떠나도 우리 아버지만큼은 나를 끝까지 믿어줬어. 이런 걸 내가 남기고 갈지. 아니면 우리 아버지는 인생이 잔소리야. 우리 엄마는 늘 날 구박해. 엄마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내가 분가했어. 결혼하기도 전에. 내가 왜 결혼한 줄 알아? 나 엄마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나 결혼했어. 신랑을 사랑해서가 아니었어. 이런 게 남을지. 마지막에 내가 뭘 남길지를 사실 그 죽음을 떠올리면 사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오히려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앞서 첫 번째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게 있을 때 해법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얘기한 죽음은 죽음을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네. 죽음마저도 사랑은 안 되죠.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건 죽는 상황이 됐을 때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상황에서 그 이후에 내 주변에 나를 아끼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기억해주고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가고 싶은가. 그리고 그걸 상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그런 노력을 조금씩 한다면 그 기억을 남기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자녀들과 가족들과 남편과 아내분과 그런 일상의 추억들을 만들고 하나의 설거지 내가 해줄게. 당신 그거 드는 거 난 싫어. 내가 들을게. 내가 힘든 게 낫지. 사실 이거 한다고 해서 손발 달아서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아주 가벼운 건데 근데 이게 평상시에 그냥 잘하려면 잘 안 돼요. 근데 아까 감사일기도 쓰고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 이유를 자꾸 상상하면서 난 무엇을 내가 어차피 영원한 존재가 아니니까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다면 조금은 더 노력하고 그리고 또 이미지 트레이닝도 하고 그런다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 근데 사실 이미지 트레이닝만 한다고 해서 안 돼요. 그렇지. 그 안에는 노력을 자기를 해야지. 사랑하는 게 있어야 되고 또 자기가 나중에 무엇으로 남고 싶은가 이런 것들을 해야지 되는 건 거죠. 자, 한 가지 더 갈등을 우리가 좀 다뤄봤으면 좋겠는데 또 어떤 갈등들이 있을까요? 돈. 네, 저도 그거는 갈등. 그건 다 미트지. 저는 돈이 없는 편은 아닌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네. 더 갖고 싶고 뭐 그럼요. 많이 있을수록 좋고 그리고 또 비교를 나보다 덜 있는 사람보다는 더 많은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잖아요. 맞아. 그러면서 이제 갈등을 하게 되죠. 자, 지금 말씀하신 거 돈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뭐 그런 것들 많죠. 큰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라든가 뭐 큰 차를 갖고 싶다라든가 내가 회사에서 승진하고 싶은데 뭐 이런 어디 모임 가가지고 내가 회장 맡고 싶은데 뭐 이런 지금 얘기하신 이건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의 갈등. 두 번째 죽음이 정말 싫지만 피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과의 맞아. 갈등이라면 이건 하고 싶지만 할 능력이 안 되는 욕망과 능력의 문제 사이에서의 갈등인 거죠. 참 이것도 골치 아파요. 이게 앞서 그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였고 죽음이 이제 자기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자기 자신을 남기는 것이 해법이었다면 이것은 자신이 이 처한 상황을 사랑하는 것. 이게 참 쉽지 않죠. 네. 처한 상황을 사랑하는. 쉽지 않지. 예. 그래서 사실 감사일기가 더욱 필요해요. 처한 상황. 사실 뭐 부자가 아닌데 부자가 갑자기 될 수 없잖아요. 네. 30년 전으로 그렇죠.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좋은 대학, 더 좋은 대학 가고 뭐 돈을 더 잘 벌. 이제 살아보니까 경험상 알잖아요. 네. 나는 옛날에 이런 공부를 했는데 그때 그거는 별로 도움 안 되는 공부였고 저런 공부를 했으면 오히려 더 성공했겠네. 돈 많이 벌었겠네.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막 그런 거 훈수를 두시잖아요. 네. 예전은 그게 왜 안 보였는지. 참 그걸 다시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갈 수는 없으니 예. 그럼 지금 처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 아까 우리 처음에 행복에 대해서 다시 다른 관점으로 본 것처럼 행복은 어떤 상태나 상황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내가 느끼느냐. 자기 만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엔 하고 싶은 것과 잘 안 되는 것 사이에서 물론 잘 했다면 갈등이 안 생기겠죠. 예. 제일 행복한 삶이죠. 근데 안 됐어요. 능력 때문에 주어진 여건 때문에 안 됐어요. 그럴 때 이걸 어떻게 내가 잘 받아들이느냐.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감사일기에서 사소한 것들을 늘 일상에서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찾는 이런 게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내 안의 갈등, 그 중에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 네. 이건 다시 정리하자면 나를 사랑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는 것. 네. 그 다음에는 자신의 상황을 사랑하는 것. 이게 내가 하고는 싶지만 능력 때문에 할 수 없는 것. 이런 경우에 감사일기를 쓰고 또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야기했죠. 그리고 죽음, 굉장히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죽음을 무조건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발버둥 칠 게 아니라 또는 외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죽음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나는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사실 저는 죽음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많이 세워요. 아까 말씀드린 거 외에도 제 후배 중에 이벤트 회사를 한 그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한테 제가 미리 의뢰를 해놨어요. 제 장례식은 이렇게 해달라. 그리고 멋지시다. 제 컴퓨터 폴더에는 죽을 때 듣고 싶은 노래라는 폴더가 있고 거기에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50곡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장례식장에 계속 음악을 틀어달라. 그리고 제가 죽을 때 제 사진하고 제 가족들 사진, 제 주변에 함께 일했던 사람들, 저는 사진 찍는 게 취미라 늘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남기거든요. 그 사진들이 다 폴더에 모여 있어요. 백업도 받아놨고. 그 중에서 제가 추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베스트 사진들. 그럼 그 사진들을 컴퓨터를 갖다 놓고 계속 돌리도록. 영정사진 하나 돌리는 게 아니라, 제 영정사진만 돌리는 게 아니라, 제 인생에서 빛나던 순간들, 그 순간들을 함께 했던 사람들과의 추억 상황들을 계속 사진으로 돌려주고 좋아하는 음악들. 그래서 제 지인들이 왔을 때 제 장례식장에서 울고불고 하고 가지 않은 게 아니라 이게 축제였으면 좋겠고, 우리는 박일준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같이 나눴고, 박일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떤 기억을 되살리면서 우리는 삶을 어떻게 이어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을 웃고 즐기면서 정말 이렇게 건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 저는 규칙으로 거기다 그것도 적어달라고 그랬어요. 건배할 것. 네. 어머. 그래서 축하하면서 뭐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히 제 험담도 얘기 나오고 그 박일준 그 녀석 뭐 했어 뭐 이런 놀리는 얘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삶을 이어가기를 바라는 이런 식으로 사실 세상은 그냥 바라보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결국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걸 조금씩 실천해 보느냐.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린 자기 자신 사랑하는 거 하루 3번은 최소한 자기 볼도 만져주고 엉덩이도 자기 두드리면서 잘했다, 수고했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감사일기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고마운 것들을 소소하게 살펴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따분하지는 않으셨는지. 재밌었어요. 좋아요. 득된 게 많아요. 네, 우리는 다 누구나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갈등을 피할 게 아니라 아까 캘리포니아 땅다람쥐와 방울뱀처럼 적극적으로 내 안에 있는 갈등들을 이겨내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주변에도 더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갈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똑같이 다루지만 오늘 내 안의 갈등을 들여다봤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남과의 갈등을 볼 겁니다. 다음 주제는 훨씬 더 복잡해요. 네, 그리고 삶에 더 유용하게 도움되는 부분이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어려운 얘기지만. 예. 네. 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